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오후 11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상을 또 녹화하게 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꼭 전달 드리고 싶은 내용 몇 가지가 있어서 코멘트를 한번 드리고 자는 게 저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왜냐? 오늘 HLB는 또 5%나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HLB는 기본적인 등락 자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넓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은 큰 특이사항은 없어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여전히 뭐 패턴이 깨지거나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추세를 크게 이탈했다거나 당장에 매도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시그널을 보인다거나 그런 거 일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하루에 그래도 한 5% 정도의 주가가 빠진다? 이러면 괜히 또 걱정은 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자, 여러분들 일단 수급을 한번 보세요. 여기 수급을 보시면 솔직히 HLB는요 연기금이 잘 안 사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과거의 수급을 한번 쭉 이렇게 놓고 보시면 2023년 딱 1년 전쯤이거든요. 이때만 놓고 보시더라도 연기금 한번 보세요. 수급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비어있는 공간들도 많고 별로 매매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때 보시면 주가가 얼마입니까? 3만원대입니다. 3만원대. 그쵸? 3만원 후반, 뭐 4만원 초반 요런 가격대였고, 이때 뭐 재료 같은 것들도 그렇게 크게 많이 막 자주 부각되던 시점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꾸준히 그래도 얼마라도 매매를 좀 하는 편인데, 왜 연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은근히 좀 적당하게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공격적인 매매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서 두 가지를 추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시장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그나마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어주 성향이 있으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뭐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해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패시브성 자금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연기금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툭툭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연기금이 조금 사고 판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뭐 헐헐 날아간다? 물론 공격적으로 매수를 쏟아부으면 그렇게 가능은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 막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왜 이렇게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느냐, 그냥 사놓고 쭉 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야지 매도를 하는 건데, 이건 뭐 시세가 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왜 이렇게 사고 파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 설정값에 의해서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스켓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ETF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 혹은 뭐 대형주, 여러 가지 펀드 상품들 등등, 이런 식으로 바스켓이나 패시브, 그러니까는 HLB를 직접 우리처럼 사고 파는 거, HLB 주식 자체를 직접 사고 파는 것을 우리가 액티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외부적인 것으로 간접적인 매매를 한다거나 다른 것 때문에 같이 매매를 해야 된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시브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와 패시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아무튼 최근에 HLB는 그래도 어제자 기준으로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액티브성 자금들도 좀 유입이 됐었어요. 어제는 직접적으로 HLB의 9월 중에 FDA 재심사에 대한 그 모멘텀을 좀 반영하는 듯한 그런 수급들이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됐다.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들락날락 반복을 하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는 일단 저는 알고리즘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크로에 의한 기술주들의 알고리즘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몸집이 좀 많이 부풀어져가지고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HLB 지금 시가총액 3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적은 시총이 아니고 메이저들도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1위는 알테오젠, 3위 HLB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뭐 리가켄바이오나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까지 해서 10위권 안에 제약바이오 종목이 5개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들이 어느 정도 툭툭 건드리는 그런 수급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 세력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세력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좀 유치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력 있겠죠. 외국인들도 큰 자금 가지고서 들락날락거리면 뭐 외국인들이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기관들도 어떤 이벤트라든지 재료라든지 특정 일정에 맞게끔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들이 사고 팔 때 주가 변동이 좀 크게 일어난다. 그러면 걔네들이 세력이겠죠. 그러니까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 주체들, 메이저 주체들이 결국에 세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표현인데 세력이라는 표현, 이게 여러분들 경제방송 같은 데서 세력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못 써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급한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거 있죠. 몰빵하세요 이게 아니라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송 같은 데 나가가지고 몰빵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몰빵감입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뭐 증권방송이나 경제방송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데서 뭐 몰빵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세력 이런 말 거의 안 해요. 뭐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냥 메이저 주체들, 어쨌든 큰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시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의 포지션에 맞게끔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 그러면 그냥 그걸 우리가 메이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다시 강조드리지만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HLB의 9월 중에 FDA 재심사에 대한 모멘텀을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 시작을 한 건 맞는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매크로나 알고리즘 같은 영향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이 조금 들락날락거린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도 5% 빠지면 괜히 불안하실 거예요. 어제 이렇게 양봉 뛰니까는 당장 가자 해서 외칠 수 있겠지만 오늘 또 음봉 뛰고 이러니까 또 실망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표상으로나 차트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재료상으로나 특이사항이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어제 들어왔다가 오늘 잠깐 나간 거예요. 큰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리한 추격 매매 같은 것만 좀 안 하시면 되고, 단가 관리가 됐든 비중 관리가 됐든 어느 하나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건 사실이지만 FDA 결과가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어떻게 예측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FDA 결과 발표 직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시세를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결과 발표는 무조건 좋게 나올지 아니면 안 좋게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른다, 이거는 나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나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면 주가가 또 급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변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변수가 존재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변수에도 어느 정도 대비나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셔라.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시장 자체, 그 외부적인 지수 자체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히고 있어요. 이게 월 단위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등락률을 표시한 거거든요. 결국에 이게 월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0.05% 강보합이죠. 강보합을 포함해버리면 거의 6개월 동안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많은 하락을 보였고, 연초에 1월 달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다 많이 빠졌고 실제로 오른 날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빠진 거 회복하고 올려놨더니 토하고 올려놨더니 다 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4.97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8.5%, 그 와중에 또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쉽지 않은 흐름이에요. 근데 좀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이 코로나 팬데믹 때 2021년 유동성이 한참 엄청 공격적으로 풀렸던 그 시점 대비해서도 전체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데, 내년까지도 눈높이가 높을 텐데 이 전망도 물론 하향 조정될 거예요. 조금 톤 다운이 되겠지만 2021년과 지금 똑같은 숫자라고 해도 주가가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3,300포인트를 얼씬도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금리가 낮지만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중인 거고, 지금은 금리는 똑같이 낮지만 유동성을 풀어주지 않는 시장이죠. 오히려 경기 둔화 국면을 지나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한 압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기가 한참 좋아서 훨훨 날고 있는 중에 3,300포인트를 유동성으로 끌어서 찍었던 시점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저점을 좀 제발 다져달라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과거랑 지금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과거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것을 올해 더 넘겠지만서도 코스피 기준으로 과거 한때 3,300포인트가 최대치였잖아요. 이 이상으로는 지금 택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금리 인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다른 이유가 유동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금투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걸 좀 보다가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소영 위원님께서 열심히 금투세 유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금투세는 결국에 지금 당장에 시행을 하느냐, 혹은 유예를 시키느냐, 아니면 아예 폐지를 시키느냐, 이거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서 뭔가 결판이 나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당장
시행은 됩니다. 왜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타임테이블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혹은 의원들끼리 뭔가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에 시행은 일단 됩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근데 일단 저는 뭐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이분께서 최근에 여러 활동을 또 하고 계세요. 도로 포장도 안 해놓고 통행료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게 해놓고 통행료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아스팔트는 깔고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안 그래도 경기 민감 섹터가 많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크게 두드려받는 국가인데 이렇게 지금 어수선한 시장에서 또 연간 상승률로 보면 완전 개판인 대한민국에서 지금 금투세니 뭐니 당장에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도 안 되는 저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금투세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일단 막아야 됩니다. 나중에 시장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미국장을 따라가면서 상승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일 때 판이 좀 잘 깔렸을 때 그때는 돈 벌고 세금을 20%든 30%든 낸다고. 근데 지금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여기서 세금까지 받아 처먹는다라는 건 양심이 도대체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 매력도 다 떨어뜨리고 해외 시장 투자하게 하고 기업들이 자본 유치를 못하면 결국에 빚내야 되고 빚내가지고 건져낸 기업 없으면 그만큼 내수도 죽어버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고 또 부동산 시장이나 코인 시장으로 자산 다 쏠려버리고 그러면 그게 또 먹고 사는데 또 힘들어지는 거고 집값 비싸면. 그쵸?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서민들을 살리려면 오히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주식시장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풀리고 한참 호황일 때 사람들이 주식 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얼마나 활발히 잘 살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런 상황에 금투세를 도입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념 없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금투세 관련해서 뭔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거는 막아주셔야 됩니다. 진짜 다 같이 힘내서 일단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판이 제대로 깔리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뜻이 맞는 분들은 같이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HLB의 개별적인 이슈가 겁이 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을 사는 거는 누구나 쉽게 잘 삽니다. 근데 파는 게 중요하죠. 파는 게. 아, 난 잘 팔 수 있어. 어떻게 잘 팔 건데요? 물론 저도 100% 완벽하게 매도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보통의 일반인들보다는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낫겠죠. 그래도 물론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이제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HLB 하한가 2방 맞았을 때도 저처럼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고 나서 얘기한 거 말고 실시간으로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 당연히 무섭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잠깐 또 변동성 만들면서 툭툭 한 번씩 건드리고 빼버리면, 잘 보세요. 주가 이렇게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뻥뻥 뻗어가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다 토해냈죠. 이거 시세 여러분들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락 나온 거 20%나 뺀 거예요. 20% 빼고서 바로 뒤에 68% 올렸습니다. 이 변동성 어떻게 견딜 거냐고. 그러니까 이때는 차트도 의미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이 보는 그 관점과 견해로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의견들을 참고해서 대응을 해야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영상 봐가지고 차트에 대충 그냥 선만 긋고서 그것만 가지고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분석도 못하는 인간들 영상 보면서 해봐야 괜히 여러분들 헛다리만 짚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해줘요. 저는 욕을 먹더라도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땐 하잖아요. 엔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욕 오지게 먹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냐고. 분명히 제가 패턴적으로 다 다뤄드렸단 말이에요.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죠? 일목균형표 구름대 다 깼죠? 그렇기 때문에 25만원 손절가 잡아라. 25만원을 이탈할 때 주가 급락 나왔죠? 되돌림 나오니까 돌파 못하죠? 당연히 빠지죠. 20만원도 손절 잡아라. 또 손절 못하죠? 17만원도 손절 잡아라. 또 못해. 결국 지금 어디 와 있어? 직전 저점 와 있어요. 제 말이 다 맞아 떨어졌어요. 이 내용을 여기 투자 전략서에도 제가 대응 전략 해가지고 다 써드렸는데, 드리면 뭐하냐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게 필요 없이 HLB만큼은 물론 저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또 간절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어쨌든 9월 달에 FDA 이슈를 선반영을 해 나갈 텐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반영을 해 나가더라도 좋은 내용이 떴더라도 시장이 안 받쳐주면 결국에 그 내용이 제대로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 주가에
안 녹아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혼란스럽다니까요. 분명히 호재 같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 유한양행이 그랬잖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FDA 허가 난 날 언제예요? 이날이에요. FDA 허가가 났다는데 주가가 못 올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왜 이래? 근데 실제로 이익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했지만 아니잖아.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첫날 10% 이상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6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매도를 하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2년, 3년, 5년씩 들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진짜 진도로 따지면 80%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흔들려가지고 매도해버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렴하게 매수하신 거 다시는 못 주워 담아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HLB에 대한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아마 흔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뭐 한 몇 개월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수익은 잘 내고 있는데 여기서 한 방 터지면 크게 먹을 수 있는데 내 수익률이 뭐 100% 200% 갔다가 갑자기 또 쪼그라들고 이러면은 이제 멘탈이 흔들린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 최고점이라는 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불필요한 대응을 하진 않을 수는 있고 시장과 같이 융합해서 여러분들께 컨트롤을 해드릴 수 있게끔 실시간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드리려면 영상도 보는데 시간이 걸려. 제가 영상을 찍는데도 시간이 걸려. 편집하는데도 시간 걸려.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저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실시간으로 딱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시간으로 이슈가 발생하면 그냥 그거 보고 HLB 오늘은 이렇습니다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든 일반 문자 메시지든 드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텔레로 받을지 문자로 받을지 아무거나 상관없는지 뭘 원하는지 답변만 달라고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이거 취합을 하려고 보니까는 한 180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거의 반반이에요. 그럼 뭐 누구는 텔레그램 누구는 문자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나눠요.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는 그냥 여러분들 텔레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일반 문자 메시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투표를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들어온 문자 수로 해서 지금 통계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쪽으로다가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9월달 HLB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같이 컨트롤 해보실 분들은 일단 여러분들 의견 편하게 한 번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좀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또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내용을 잘 분석하고 전달 드려서 뭐 한 번만 그냥 뚝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LB가 뭔가 변수가 생기고 변동이 생길 때마다 오늘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겁니다. 라고 코멘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받아서 추후에 최종 매도까지 같이 잘 해보실 분들은 저에게 1번, 2번, 3번 원하시는 거 문자 하나만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제 보내신 분들은 따로 안 보내셔도 돼요. 투표를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만 보내주시면 의견 참고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24시간 언제든 1번, 2번, 3번 원하시는 거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문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